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1월 12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강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고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강풍이 있는 만큼 시청자분 여러분들께서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인사드리고 이제 한 달은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지난달 둘째 주 방송 이제 건너뛰고 오늘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안 해본 주제를 좀 찾아보다가 최근에 비욘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학 채널들 뒤져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다뤄본 건 없었던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랑 재활치료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이제 재활치료라는 거는 이제 좀 방대하고 1시간 안에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정형외과라든지 재활학과라든지 신경외과, 신경과 등 이제 통증 유관과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떤 적응증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맛배기 이 영상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재활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요것은 WHO에서 규정한 재활의 정의라고 하고요. 요것은 정형외과 교과서 최신판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학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수단을 동원해서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주어서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준에 도달하여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해주는 분야입니다. 너무 이게 학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재활을 하시는 분인데 다리 쪽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다리 쪽이 불편해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을 이제 치료하는 분이 도와주어서 보행을 할 수 있게 자기 능력이 이제 떨어진 이 장애, 그러니까 보행 장애를 호전시켜서 기능적으로 좋게 해주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그 정의 WHO 정의를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은 이거 치료자가 이 환자분을 대상으로 재활 치료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좀 직관적인 사진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은 자, 요것은 장애라고 치면은 흔하게 나오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걸 보면은 장애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이제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 승용차 보면은 이런 마크를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장해와 장애와 불구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외래에 오시면은 장애 진단서에 대해서 좀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의사라든지 의료진에서도 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장해와 장애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장해 진단서, 그러니까 장해라는 말이 좀 더 많이 쓰는데 장해가 뭐냐면은 신체적, 심리적, 회복적 구조의 기능의 이상 및 소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단 장해가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관절 마디 이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장해라고 해서 절단 장해라고 하고 척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압수를 해서 척추 마디가 이제 뻗정으로 이제 유압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분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죠. 운동 각도 범위를 줄어드는 장해 상태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장애는 무엇이냐? 장해가 원인으로 인해서 보통의 일상적인 방법으로 활동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한되는 상태를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구가 무엇이냐면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장해나 장애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우리가 불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1997년에 세계보건기구의 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드와 좀 겹친 내용이 있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시입니다. 요거는 정형외과 교과서에서 제시한 정의인데 동맥경화증,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말초동맥, 그러니까 이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게 돼서 다리가 절단을 합니다. 우리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절단 장해가 되겠죠. 이로 인해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행 장애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해와 장애를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요거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구를 면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재활 치료, 재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흔하게 재활 치료를 할 때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도수치료라든지 운동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물리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가 발목이 삐끗해서 뭐 정형외과든지 뭐 재활학과를 가게 되면은 사진을 찍게 되겠죠. 엑스레이 이상이 없는지 엑스레이를 찍고 필요하면 초음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발목 인대가 삐끗했고 인대가 파열이 됐으므로 보호대를 해서 고정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갑시다라고 처방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물리치료 중에 어떠한 물리치료가 있는지 좀 몇 가지 거에 대해서 좀 맛배기로 오늘 1시간 동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열, 그러니까 핫팩 같은 거가 열이고, 한랭, 차가운 얼음찜질, 그다음에 음파, 뭐 초음파라든지 전자기, 광선, 레이저, 그런 어떤 기계적 힘 이용해서 인체 조직의 치료 반응을 일으킵니다. 인대가 삐끗하고 다치게 되면은 피가 차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원하는 거는 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인대가 잘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치료인데,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툴로서 우리 몸의 치료에서 어떤 물리적 요소인 이제 뭐 냉찜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찜질, 뭐 레이저 치료 이런 것도 이용해서 이제 물리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치료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다양한 이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물리적인 힘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그것을 열을 이용하는 방법, 차가운 이제 한랭 상태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충격파, 도수치료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되는 이제 도움이 되는 적응증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좀 좋지 않은 금기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증과 금기증을 잘 숙지를 해서 치료했을 시에 환자분에게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이제 개원 초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물리치료 패드가 있어요. 우리 정형외과 가면 요새 이런 패드가 많이 있죠. 물리치료 패드가 있고 이렇게 그 전기 핫팩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간섭파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인데, 무릎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허리 이제 근육이 긴장되거나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간섭파 치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커튼을 쳐놓고, 요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견인기라고 하는 건데, 견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추와 요추를 견인하는 방식인데, 보통은 이제 디스크 질환이 있는 경우 이 견인이라는 것이 당겨져서 디스크 높이가 저하돼 있어서 신경 증상이 일어나는 어떤 그 디스크 질환을 치료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견인기라는 치료가 있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치료가 뭐냐면은 초단파라 그래서 심부열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5에서 한 4에서 5cm 미만 이상 되는 깊이에 열을 가해주는 심부열이라고 하는, 심부열을 내주는 치료 중에 하나인 이제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치료 기기고, 요것은 이제 그 적외선 램프가 있고, 그다음 여기 조그만하게 이게 파란색 기계가 보이실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 아이스 액체로 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냉각을 시켜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굉장히 염증이 심한 환부에 쐬어주는 신장 분사라고 하는 치료가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기기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사진인데 준비하다가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온열 치료는 이제 흔하게 생각하면 핫팩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찜질, 환자분들께서 항상 물어보시는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되나요? 냉찜질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찜질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찜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뭐 하루에 뭐 한 100명 정도 외래를 본다고 치면은 적어도 10분 이상 꼭 찜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를 꼭 물어보시는 경우가 하루에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열 치료라는 거는 따뜻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깊이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표제열이라 그래서 그냥 겉에 있는 깊게 열을 넣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 심부열이라고 해서 표면 온도를 올리지 않고 3에서 5cm까지 열을 전달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는데, 아무래도 심부열의 경우에는 어깨가 굳어 있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하는 어떤 관절 부위에 통증을 줄이고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응증은 통증이 있거나 근육이 경직되어 있거나 관절이 굳어 있거나 근육이 이제 긴장성으로 이제 근육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점액낭염이라 그래서 팔꿈치라든지 어깨라든지 무릎에 있는 쿠션 조직이 생기는 염증, 그리고 건초혈염이라서 흔하게 이제 발목, 손목 쪽에 힘줄이 많이 지나가는데 힘줄을 싸는 건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건초의 조직이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여러 질환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온열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의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그러겠지만은 뭐 종약이라든지 감염성 이제 질환 같은 거, 그다음 아무래도 환자분들과의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마비가 있어서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히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제열의 대표적인 건데, 환자분들께서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통증 유관과 진료를 볼 때 적어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파라핀인데, 요거는 이제 파라핀을 녹여서 광유랑 녹여서 만드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표제열, 그러니까 겉으로 가하는 열 치료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께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이제 뭐 병원 와서 맨날 오시기가 어렵거나 이제 편의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이제 파라핀을 녹여서 이제 담갔다 뺐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집에다가 파라핀 기계를 이제 구비를 해놓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손가락 관절염이라든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허리에 적용을 했는데, 이제 따뜻한 이제 찜질 핫팩이라 그래가지고 되는 건데, 이제 크게 이제 저희가 필드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접근합니다. 이제 전기 핫팩이라 그래서 우리 전기장판 같은 거 키면은 따뜻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지만은 핫팩통이 있는데, 핫팩통에다가 이런 핫팩 기계를 넣어서 이제 데워 놓고 이제 꺼내서 환자분들의 적용해 주는 습식 핫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해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무릎 통증을 호전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적외선 램프입니다. 적외선 램프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 범위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파장이 더 긴 것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은 특징이 이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은 열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적외선 램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피부 표제열, 가까운 표제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부열은 이제 표제보다는 더 안으로 들어가는데, 겉에 피부에 열을 올리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조직에서 3에서 5cm 깊이에 있는 그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이 되는 이제 위치가 근육과 힘줄과 인대, 관절과 같은 조직의 열을 피부의 온도를 올리지 않고 직접 침투를 해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심부열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기기를 이렇게 이게 팔이나 이런 걸 대주게 되면은 그 초음파를 사용해서 그 초음파 음파를 깊숙이 투과시켜서 그 이제 관절 쪽에 염증을 줄이고 가동 범위를 이제 호전을 시켜주는 치료가 있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어깨가 굳었을 때, 무릎이 아플 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골절 이제 불유압, 그러니까 뼈가 잘 안 붙는 경우, 좀 더디게 붙는 경우에 사용하는 골절 유압 촉진 초음파라는 이제 뼈를 잘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초음파 기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극초단파라 그래서 이게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치료사님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 특성상 치료사님들 이제 계속 이 환자분들에게 이제 이걸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치료사님들 손목이 좀 많이 안 좋거나 좀 직업병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극초단파를 사용해서 이제 심부열 치료를 해주는 경우도 요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음파 심부열 치료기라 그래서 기계가 있고 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생성할 수 있는 탐침자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치료사님이 이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손목 건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 신부열 치료기를 이제 의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음파 중에서 골 형성 촉진 초음파라고 하는데 약자입니다. Lower Intensity Pulsed Ultrasound라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리푸스라고 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골절 부위에 요거를 이제 붙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약간 뾱뾱이 같은 사이즈가 있는데 손가락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손가락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이제 그런 다양한 뼈 사이즈에 맞춰서 다양한 이제 참침자가 있는데, 요것을 붙여 놓으면은 이제 뼈를 잘 생성할 수 있는 자극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골절 치유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골 형성 촉진 초음파라는 치료도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골절 환자분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하고, 치료 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느낌이 없고, 이거 붙여놓고 20분 정도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FDA 자료에 따르면 38%까지 골 유압 기간을 단축했더라라는 보고가 있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정 비급여 코드가 있어서 요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박동석으로 초음파를 이제 보내줘서 이제 뼈를 잘 생성할 수 있게 하는데, 예전에 제가 골다공증 방송 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뼈를 생성할 수 있는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뼈가 한번 만들어지고 땡이 아니고 만들어지고 성숙하고 부수고, 그 부순 다음에 새 뼈가 생성되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도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이제 뼈 건강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데, 파골세포라고 뼈를 부수는 이게 더 강해지면은 골다공증이라 그래서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이제 골절에 취약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뼈가 부러졌으면은 파골세포가 들어와서 죽은 뼈를 정리를 하고 염증기를 통해서 여기 혈류 공급이 됩니다. 혈류 공급이 되고 조골세포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골이 형성이 되고, 그 가골이 성숙한 뼈로 이제 되면서 이제 치유가 되는 게 골절의 치유 과정인데, 이 뼈를 잘 이제 붙게 하는 조골세포가 있는데, 그 조골세포에 이제 좋은 영향을 줘서 이제 골절 치유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골세포에 영향을 줘서 그런 치유 물질들을 통해서 신생혈관을 형성해서 골절 치유를 자극하고 골 형성을 자극해서 치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이제 골 형성 촉진 초음파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레이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출력 레이저가 있고 고강도 레이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출력 레이저는 대개 정형외과에서 이제 많이 이제 가면은 대부분 있습니다. 레이저라는 게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를 가지고 어떤 뭐 커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공업용에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의료용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저출력 레이저라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부열과 이제 표재열, 약간 표재열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 어떤 이제 관절의 이제 가동 범위를 회복해주고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강도 레이저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저출력 레이저보다 좀 더 높은 에너지 값을 써서 4에서 5cm 병변 깊이에 투과를 시켜서 이제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고 진통 조절을 해서 어떤 재생 작용을 할 수 있는 물리치료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고강도 레이저 기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거에 힐트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하이 인텐시티 레이저 테라피라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피부에 손상 없이 힘줄, 인대, 신경까지 안전하게 전달을 하는데, 이것의 이제 원리는 이제 깊숙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투과를 해서 조직에 손상이 없이 이제 우리 치료적 목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그다음에 혈류를 공급을 좋게 해서 조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 쪽 염증을 감소시키고 재생을 촉진하고 근육의 빠른 이완과 진통 효과를 가지며 순환계 림프계를 활성화시켜서 영양분을 공급시키고 부종을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이제 알아본 거는 열을 이용한 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할랭 치료입니다. 할랭 치료는 지금 제가 발목을 삐끗해서 부어 있고 아주 땡땡 비어 있는데, 여기다 열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급성으로 발목이 접질리거나 수술 후에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차가운
할랭 치료를 해서 통증을 줄이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 할랭 치료 자체가 통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손상과 급성 연부조직 손상에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 완화를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할랭 치료입니다. 화상 치료에 쓸 수 있겠고, 수술 직후에 며칠 안 됐을 때 부종 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분사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냉각을 시키면 이제 이게 열을 이게 얘가 가져가면서 차가워지는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한 2에서 3분 정도 그런 이제 파란 불빛이 나는 이제 할랭 치료를 하겠고, 그다음에 해당 관절을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인대 손상과 같은 이제 급성기 염증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기계가 있는데 그냥 예시입니다. 왼쪽 요렇게 같이 생긴 기계가 있고 이렇게 생긴 기계도 있습니다. 전기 치료인데, 전기 치료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실 가면은 우리가 이제 붙이는 게 있고, 아니면 동그란 뾱뾱이 같은 게 붙이고 그게 약간 돌아갑니다. 엥엥엥 돌아가면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있는데, 이 전기 치료 같은 경우는 금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박동기를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몸 안에 전극이 있는 물질을 삽입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 치료가 이제 조금 금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제 뭐 이런 전기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잘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치료실에서도 환자분들 이게 있으시면은 이제 꼭 체크를 합니다. 몇 가지 타입인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이라고 해서 텐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의 전기 자극을 주는 건데 얘는 약간 전극 같은 거를 붙여주는 그런 거고요. 간섭파 치료를 해서 동그라미로 된 뾱뾱이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그거가 있고, 이온 삼투 요법이라서 이거는 이제 우리 치료사님들이 이제 약간 전극 그 통증을 줄이는 젤 같은 걸 발라서 이렇게 환부에다가 이제 문질러 줍니다. 그래서 2, 3분 정도 문질러 줘서 그런 어떤 치유 물질을 이온 삼투라고 그래서, 삼투는 이제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이 막을 통해서 이 물질이 이동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전기 에너지를 흘려준다, 이동을 해서 하는 삼투요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치유 물질을 조직 안에 침투시키는 이온 삼투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치료사님들이 이렇게 문질러줘서 할 수도 있겠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문질러주는 것도 있지만 전극 같은 거 붙여줘서 가만히 있었을 때 이렇게 이제 침투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텐스입니다. 텐스 경피적 신경 자극 치료고 전극화되어 있는 게 있고, 이게 뭐냐면 ICT 간섭파 치료라고 해서, 우리 물리치료 갔다 오면 동그랗게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간섭파 치료기에 붙였을 때 이제 사는 흔적입니다. 요거 왼쪽은 이온 삼투 치료 기기고요. 요거는 이제 전기 에너지 이용해서 우리 치유 물질을 이제 우리 해당되는 병변에 투입시켜서 치료를 하는 목적입니다. 신경 근육 전기 자극 치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기 치료랑 유사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견인 치료입니다. 이제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견인 치료인데, 당기는 힘을 가하는 건데, 우리가 척추라는 게 디스크 높이가 감소하면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디스크가 높이가 감소하면 신경이 나오는 그 출구가 좁아져서 다리가 저리거나 팔이 저리는 신경근 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실 이걸 갖다 당기는 힘을 가한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이제 근막이라든지 디스크를 쌓는 막, 그리고 이제 어떤 관절낭, 근육 등을 이렇게 신전시켜서 이 신경이 약간 좀 널널하게 해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넓혀주는 게 아니고, 인대라든지 근육을 신장을 시켜가지고 약간 추간거리를 약간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적 목적에 하는 건데, 우선은 이제 목하고 허리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 허리는 뭔가 변수가 많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전체의 체중을 떠받들어야 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허리보다는 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견인 치료가 효과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경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요추에 비해서 좀 더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접어놓은 건데, 이제 다리를 올려놓고 이제 골반으로 당기는 힘을 하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하는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추를 걸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장소가 협소해서 추를 달아서 하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자동으로 된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인데 체외 충격파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투기가 날아갈 때 갑자기 그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그 음속을 돌파하면서 생기는 충격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센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충격파라고 하는데 이 체외 충격파가 뭐냐? 원래는 이제 그 비뇨기과에서 쇠속술이라 그래서 그 요관 돌석을 깨는 원리로 했는데 이것을 좀 에너지를 낮춰서 근골격계 치료에 써보자고 하는 것이 체외 충격파입니다.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 탐침자를 통해서 충격파를 만들어주고 이 병변 부위에 집중을 시켜서 염증을 줄이고 재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것 없지만은 몇 가지 예상되는 기전으로서 염증을 줄이고 그다음에 혈관 생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해서 혈관 신생성을 유도해서 혈류를 좋게 해서 조직을 재생하고 골 형성을 유도합니다. 아까 그 골 형성 촉진 초음파 치료는 초음파 에너지를 박동속으로 이제 때려줘서 우리가 이제 그 조골 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치료였잖아요. 최충격파도 골절 분류합 때 쓸 수도 있고 비뇨기과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제가 주로 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따르면은 이제 뼈를 그러니까 이제 힘줄이라든지 인대 쪽에 이제 저는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근육통 풀어준 데 사용을 하고요. 골절 치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프스와 같은 고령성 촉진 초음파에는 한 2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 과정 중에 이렇게 아프거나 통증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충격파는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파를 이제 유압 촉진으로 우선적으로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중에서 뼈가 잘 안 붙는 분들 한해서 제한적으로 쓰는데 체외 충격파를 뼈 붙이는 치료로 쓰시는 원장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형과 방사형이 있는데 충격파라는 건 원래 이제 아까 생긴 충격파를 모아주는 거를 우리가 집중형이라고 하고요. 한 점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극대화하는 게 집중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사형은 충격파는 아니고 압력파라 그래서 이렇게 공이를 쳐서 이렇게 이제 공이가 뭐냐면은 우리 총을 쏘게 되면은 공이가 이게 쳐서 탄약을 그 화약 에너지를 그 촉발시켜서 이제 총알이 나가는 방식인데 이 공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탕탕탕 치게 되면은 압력이 생겨서 약간 이제 멀리 이렇게 퍼지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방사형은 압력파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쓰임새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원리는 다릅니다. 다른 건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집중형과 방사형이 있는데 집중형이 무조건 옳다고 집중형만이 효과가 있다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원리이고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적응증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부위가 넓고 병변 부위가 얕은 경우에는 방사형 압력파가 좋습니다. 언제가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에 담이 걸렸거나 허리에 담이 걸렸을 시에는 방사형 압력파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형의 경우는 조사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근육통, 이렇게 넓은 근육통을 할 때는 조금 사용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치료 범위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이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병변 부위가 좁을 때는 집중형 충격파를 쓰고 병변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방사형 압력파를 쓰는데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집중형으로 아픈 부위를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조금 넓은 근육통 풀어주는 방식에는 방사형 압력파를 조합해서 이제 조화롭게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적응 질환은 많습니다. 힘줄 염증, 뭐 인대 염좌, 염증 손상, 근육 뭉침, 골절 치유에 쓸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적용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이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대가 급성으로 염좌가 된 경우에는 충격파를 댔을 시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급성기에는 급성기 때 쓰는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환자분께서 급성기 통증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라든지 기능 제한이 오래되는 경우 그런 아급성 3주에서 4주 정도 이상 지났는데도 인대가 잘 안 붙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충격파로 전환을 하는데 그때 조금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파라는 게 이제 비급여 치료다 보니까 한정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특히 이제 관리급여라는 보험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횟수나 이런 거를 최소화하면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줄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시기별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가장 많이 연구가 됐겠고 어 요거는 논문에서 집중형 충격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몇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은 주사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 뒤꿈치에다가 주사를 놓을 시에 그 주사 바늘에 대한 불편감이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 그 뒤꿈치 패드가 위축되는 이제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사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족저근막염인데 만족도와 치료 성공률은 한 80%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엘보는 이제 팔꿈치 손목을 쓰는 구부리거나 피는 힘줄이 시작되는 부위인데 그 시작되는 부위에 이제 치유를 이제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근막 통통 증후군이라서 근육 뭉쳤을 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 힘줄 염증 때 이제 많이 쓸 수 있는데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는 어깨 석회화 건염인데 환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석회화 건염 때 충격파를 쐬어줘서 돌을 깬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 석회화 건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생성이 되고 성숙이 되고 그다음에 염증기를 통해서 이제 없어지는 휴지기 이제 어떻게 생성되고 성숙되고 휴지기로 있다가 염증기를 통해서 없어지는데 그런 자연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흡수기 때 왜 흡수기 때 아프냐면은 이쪽에 염증 반응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갑자기 어깨를 잘 들던 분이 특별한 외상력이 있어 어깨를 못 들고 이러고 응급실로 옵니다. 그렇게 와서 주사 맞고 충격파하면은 바로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염증기에 백혈구들이 들어와서 석회를 잡아먹는데 그 이제 백혈구들이 분비하는 염증 사이토카인 때문에 심한 염증을 보이게 되고 그 염증을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충격파라는 게 돌을 깨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치료를 함에 있어서 힘줄에 혈류를 좋게 해서 혈류를 좋게 하고 그런 석회를 흡수하는 반응을 이제 촉진시켜서 호전을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손목 건초염, 이게 손목 건초염. 저도 옛날에 충격파 제 손에 막 대보거든요. 이게 대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굉장히 막 저도 어깨 옛날에 지금은 좀 괜찮은데 어깨가 아프면 막 스스로 한번 대보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 치료를 해야 되니까. 대보면은 이게 주사도 아닌 것이 이게 되게 찌르는데 그런 찌르는 게 뭐랄까 이제 딱딱딱 소리 나면서 그 찌르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치료예요. 이게 되면은 막 약간 이게 뭐가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충격파를 잘 받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격파를 너무 싫어하고 차라리 주사 놔주시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라는 거는 환자분들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히 접근하는 편이고 특히나 손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의 압력파의 경우는 뼈를 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에너지 값을 헤르츠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값을 이제 낮추고 그러니까 그 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밀리줄 수치를 낮추고 헤르츠를 조금 이제 낮춰서 조금 이제 환자분들 하실 수 있게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근육 힘줄 무릎에도 많이 합니다. 무릎도 힘줄 인대 질환이 많기 때문에 무릎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관절 대전자부라서 예를 들어서 골반 외전근이 이 붙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붙고 장경인대가 시작되는 그 우리 여기 옆에 골반 보면은 호주머니 옆에 여기 만져지는 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전자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은근히 힘줄 염증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도 은근히 석회가 꽤 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충격파 치료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장점,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합병증 거의 없고 여러 번 할 수 있고 치료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보통은 2-3일 정도 치료 부위에 따라서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살이 얇은 부위, 손목, 발목, 팔꿈치 할 때 통증이 꽤 있을 수 있고 환자분들이 충격파를 하고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으면 다음에 충격파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환자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하실 만하게 좋은 치료 경험을 남겨드려야지 다음번 치료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멍이 들거나 점상 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뭐 혈액응고 장애, 출혈이 잘 생기거나 종양, 임산부는 이제 태아 주변에 있는 복부 주변은 하면 안 되겠죠.
성장판의 경우는 오스구드시병이라 그래서 무릎에 있는 그 성장판이 이제 다치기 전에 좀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이 그쪽 무릎 슬개건이 붙는 그 정강이 뼈 튀어나온 경골 조면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는 오스구드시병이라고 하는데, 오스구드시병 이외에는 이제 성장판 있는 경우에는 오스구드시는 이제 충격파를 하는데, 그 이의 경우에는 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 붓기, 이제 피가 나거나 이제 그리고 또 멍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보통 한 2-3일 정도는 불편하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근데 충격파 같은 경우는 합병증은 별로 없는데, 이 환자분들이 치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게, 이 환자분한테 이제 어떤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려면은 치료가 받을 만하게 이제 조금 환자분이 참을 만한 정도에까지 이제 조심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자와 환자분 사이에 라포가 되게 중요하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2-3일 정도는 불편한데 그 이후에 통증이 좀 줄어드는 그런 사이클을 경험해야지 다음 치료까지 이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점에서 조금 이제 좀 공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수치료. 도수치료 요새 관리급여 문제라든지 보험 이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제 도수치료라는 게 어떤 게 있고 필드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수치료라는 거는 이제 기능장애가 이제 근골격계 기준으로 따지겠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를 하는 치료이고, 신체 기능을 이제 유도하는 치료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어깨가 굳었어요. 어깨가 굳어 있으면 가동 범위가 떨어집니다. ROM이라고 해서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거. 자세가 뭐냐면은 목 디스크가 있거나 일자목에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 일자목을 이제 만드는 흉쇄 요돌근이라는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과 승모근의 근육의 근막을 이완해주고 근막 통증을 호전시켜서 이 일자목을 치유하는 거. 그래서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고 자세를 교정해서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가 도수치료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척추 관절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척추 관절 분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고, 뇌신경계라든지 내장기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자율신경이 안 좋아서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 복통, 사실 이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이런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하게 치료 방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나 시청자분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진짜로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인식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외래에서 보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효과가 없다. 받을 때뿐이다. 근데 제대로 적응증을 잡고 이제 치료를 하면 효과는 있는데, 이게 자세라는 게 척추라는 게 한번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들께서 좀 나쁜 자세를 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적응증을 찾고 치료를 잘 한 다음에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운동 이런 걸 좀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도 노력을 해주셨을 때 더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가격이나 이런 뭐 비급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은 적어도 30분, 50분 치료를 하는데 우리 치료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급여라는 게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치료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물가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오해라든지 이런 걸 받는 것 같습니다. 검증이 된 치료인가? 근거는 있는데 이게 이제 도수치료라는 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고, 이 치료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학파라든지 자기가 이제 그 치료사님의 치료적인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조금 이런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하지만은 도수치료라는 자체는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 비침습적이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뿐이다라는 걸 환자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시긴 해요. 근데
이제 교정이 된 척추를 유지하는 노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조금 이제 노력을 해 주시면은 그래도 되게 어렵게 해서 치료를 한 건데 이걸 그래도 쭉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사지라는 거는 이제 도수 치료의 일종의 하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도수 치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개념이 들어간다. 도수치료 요새는 조금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유튜브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은 이제 이게 운동센터들이나 아니면 일부 치료 선생님께서 좀 이게 과한 액션을 해 주는 막 두두둑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어떤 물리치료사가 너무 심하게 목을 꺾고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되게 아연실색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쇼는 그냥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상 조회수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가 썸네일을 보고 동영상을 보게 만들고 그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수익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과한 리액션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었던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하게 저희가 이제 몸담고 있는 척추 관절 쪽뿐만 아니라 턱관절 장애, 그다음에 두통도 신경포착 증후군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목허리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 어깨 회전근개 힘줄 수술하고 어깨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재활 치료, 그다음에 무릎 인공관절하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 주는 치료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여기 손목이 이 정중신경이 손목 터널에 이제 포착이 돼 생긴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이것도 역시 신경근육 쪽으로 하는 도수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구분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활치료는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줘서 기능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에 도달해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로 해주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은 이제 재활 치료 말고 저희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기능 회복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기능 회복 치료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환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 재활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이렇게 이제 통상 이런 이제 정의로 흔히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치료자의 입장으로서 환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회복이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재활치료라는 표현을 썼고요. 다양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방식이 있고 적응증에 맞췄으면 환자분의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체해 충격파 도수치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기법이 있는데 통증을 줄이고 이제 기능을 개선시키는 치료이며 적응증과 근기증을 알고 정확하게 행해졌을 시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며 그런 치료자와 환자분과의 좋은 납보를 형성하면서 둘이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분인데 질문 빨리 받아볼게요. 지나가던 사람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온열 치료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온열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이게 아무래도 질환에 따라 다르고 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온열 치료가 아까 이제 신부열과 표재열로 있겠는데 아마 표재열 같은 경우는 겉에가 작용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수 있겠고요. 신부열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갈 수 있겠지만 치료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리치료는 좀 꾸준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같은데 물리치료실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매일 오시는 게 좋겠지만 병원 가서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업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입니다. 회사 일 때문에 허리 통증으로 재활 치료를 꾸준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디스크 초기 소견이 있고 현재는 병원에 스트레치 위주의 재활 운동과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빈도도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주사를 하거나 이제 특수 치료, 충격파라는 도수치료를 하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충격파나 도수치료는 비급여 치료니까 조금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매일 오라고 하시기가 좀 죄송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2번 정도 치료를 받으러 오시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일주일 지나면 무조건 효과가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은 이제 그 스케줄들이 그러니까 한 주가 있으면 월 스케줄, 화요일 날 스케줄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이
수요일 날 오는 게 조금 더 이제 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치료가 이제 도수치료 아마 도수치료랑 주사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꾸준하게 치료하고 괜찮은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시는 거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처럼 그대로니 원장님 파라핀 가정용도 병원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왜냐하면 파라핀을 사서 이제 집에다가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랑은 뭐 같습니다, 다릅니다. 이거 화가 날 수는 없지만은 뭐 어떤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보는 거라든지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파라핀이라는 게 이제 이게 초를 녹여가지고 초를 녹인 그 물에다가 손을 담갔다 뺐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승현님, 목 스트레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선생님 추천하는 목 스트레칭 자세 알려주시고 자세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목에 하지 말아야 될 스트레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목하고 스트레칭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목만 이렇게 뒤로 제끼면 안 되고요. 어차피 이제 이게 목이 C자 커브도 중요한데 등이 이렇게 구부정한 게 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을 항상 목은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에다 힘을 주고 등을 이렇게 좀 너무 목이 이제 좀 펴지게 될 겁니다. 펴지게 되고 어깨도 이렇게 핀 상태에서 목을 잡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목만 이렇게 제끼면은 이 승모근이 충분히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등을 꼭 넣은 상태에서 어깨를 쭉 핀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제끼는 동작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승모근하고 이 흉쇄 요돌근이라는 근육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턱 당기기도 있습니다. 네, 턱 당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가 있거나 요거는 이제 정성근 교수님의 이제 백년목에도 나온 얘기인데 그 디스크가 신경공을 누르는 경우에는 오히려 턱 당기기 했을 시에 별로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 디스크가 있다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턱 당기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또 하면 안 되는 게 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트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틀었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 이렇게 편측으로 이거 하다가 디스크 좀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없는 경우 일자목만 있거나 퇴행성 변화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목을 이렇게 신전시키는 자세와 그다음 목을 이렇게 살짝 돌리는 자세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살짝씩 해서 승모근을 이완시켜주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턱 당기기는 이제 퇴행성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목을 신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세 바르게 하고 어깨 이렇게 돌려주고 으쓱하는 걸 하면은 되는데 목 디스크 있는 경우에 턱 당기기와 고개를 이제 돌려서 이렇게 제끼는 자세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주말은 휴식님. 안녕하세요. 저는 팔꿈치 안쪽에서 딱딱 소리가 납니다. 딱딱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펼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는 염증 같은 건가요? 이거는 팔꿈치 보통 바깥에서 걸리게 되면은 이 팔꿈치 바깥쪽에는 추벽이라 그래서 얇은 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팔꿈치 바깥쪽에는 이제 요골신경이라고 해서 이게 좀 멀리 팔꿈치 바깥쪽에는 신경이 좀 멀리 지납니다. 멀리 지나니까 대부분 안전한데 팔꿈치 안쪽에 만져보시면은 이게 내상과가 있습니다. 골프 엘보가 시작된 내상과가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여기 뒤로 보면 이렇게 만져지는 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척골신경이 있습니다. 척골신경이 있는데 이게 팔꿈치를 구부리잖아요. 그러면은 척골신경이 앞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펴면 이게 다시 홈으로 들어가고 근데 요거가 팔꿈치를 많이 구부린 채로 책상에 누른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 신경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디는 주간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꼬부렸다 폈다 딱딱 소리가 난다는 거 척골신경이 앞으로 빠졌다가 들어갔다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건데 이제 팔꿈치를 오래 구부린 채로 눌리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일부러 만드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걸 갖다가 일부러 소리를 만들거나 좀 자극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 있거나 이제 손이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시에는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다음 6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 많은 밤님.
저는 목 통증 때문에 도수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2번 받았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몇 번까지 받아야 되나요?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비급여 치료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제 그런 간섭파 치료라든지 핫팩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도수 치료를 받는 분들은 개인 이제 실손보험에 청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보면은 뭐 이게 치료적 목적으로 몇 회까지 뭐 보장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횟수나 이런 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2번 받고 시원하다고 하시면은 이제 치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이제 유지를 해서 척추를 좀 교정을 하고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이제 비급여 치료고 치료 비용이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해야지 뭐 좋아진다 뭐 그런 거는 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우선은 본인께서 척추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면서 선생님과 치료 선생님과 이제 맞춰서 통증이 이제 그때그때 평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동 범위라든지 통증 정도 그리고 자세라든지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경추 전만이 회복되고 이제 교정이 되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따져 보시고 좀 조절을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빨리 지나왔는데 50분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월 달에 토요일 날 둘째 주 같은 경우는 명절 전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둘째 주에 다시 이제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철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정형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웅이었고요. 3월 달 둘째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